우리가 저번 시간에 가속도에 관해서 할 건데 이제 오늘은 등 가속도 운동에 관해서 할 거예요. 자, 등 가속도 운동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말해. 자, 그러면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은 바로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가속도가 2m/s 제곱으로 이렇게 일정하다 가정을 했어. 그러면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처음 운동 시작할 때부터 운동 끝날 때까지 계속 똑같은 2m/s 제곱으로 유지한다는 것이지. 자, 그게 바로 등 가속도 운동이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등 가속도 운동 예를 들어서 2m/s 제곱으로 예를 들었는데 근데 뭐 3m/s 제곱, 마이너스 3m/s 제곱이 있겠지. 자, 여기서 말하려는 핵심은 바로 뭐냐면 일정하다는 거야. 운동 시작할 때부터 운동 끝날 때까지 얘가 가속도 시간 그래프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자, 그리고 이제 가속도가 일정하다 그 말은 또 이제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가속도라는 거는 바로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얼만큼 변하냐 그걸 본다고 했어. 그러면 얘가 일정하다 그거는 바로 무슨 말이냐? 그러면 얘가 이제 상수값을 갖는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기서 뭐를 알 수 있는 거냐면 이 속도 변화가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게 증가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얘는 물론 얘는 플러스니까 내가 증가라고 말한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얘가 2m/s 제곱이니까 얘를 이제 다시 바꾸자면은 델타 V는 2 곱하기 델타 T 이런 꼴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이 속도라는 것이 지금 얘가 속도라는 것이 얘가 델타 T에 따라 델타 V가 일정하게 증가한다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지. 따라서 우리가 얘가 처음 속도가 여기라고 치면은 얘가 이렇게 간다는 꼴이지. 자, 이게 바로 뭐라고? 얘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얘가 일자로 이렇게 증가하는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증가하는 그걸 바로 뭐라고 부른다고? 등 가속도 운동이라고 부른다고. 자, 그래서 핵심은 바로 뭐냐면 이 기울기가 일정한 거를 우리가 등 가속도 운동이라고 한다고. 물론 얘가 지금 A가 만약에 마이너스 2이다, 뭐 마이너스 3이다 그러면 얘가 기울기가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그 감소 증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일정하게 변하냐 그거를 보는 거야. 그게 바로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자, 그리고 이제 2m/s 제곱으로 예를 들었잖아. 그러면 1초당 이제 2 증가하고 또 1초 가면 2 증가하고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되겠지.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자, 그리고 그게 이제 얘가 1초당 2m/s 증가한다. 그게 바로 뭐가 의미하는 거라고? 그것이 바로 기울기가 의미하는 거라고. 기울기가 가속도라고 했으니까. TV 그래프에서. 자, 그래서 그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가속도 시간 그래프로 가는 방법은 기울기를 통해서 갈 수가 있는 거지. 기울기를 계산해가지고.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여기서 이제 기울기를 통해서 갔으면은 가속도 시간에서 속도 시간 그래프는 어떻게 오냐? 그건 바로 넓이에서 오는 거지. 왜냐면은 가속도가 델타 T분의 델타 V니까 거기다 시간만 곱해주면은 그러면 얘 없어지니까 속도 변화만 남으니까. 자, 따라서 요 안에 시간과 가속도 안이 요 그래프 안이 의미하는 거는 바로 속도 변화를 의미한 델타 V는 A 델타 T 이걸 의미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려는 건 바로 뭐냐면은 요 시간 t가 주어졌을 때 그때 바로 나는 요 낮은 속도 요 VF를 알고 싶어. 이걸 아는 게 목적이야.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처음 속도가 주어졌고 그 다음에 가속도 그 다음에 델타 t가 주어졌다고 해보자. 자, 그러면 이 낮은 속도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낮은 속도는 여기 처음 속도에다가 누구를 더해줘야 된다는 거 알 수 있냐면 요 델타 t 요 값을 더해줘야지 그래야지 델 VF가 나오는 거지. VI 플러스 델타 V. 자, 근데 요 델타 V는 어디에서 왔다고? 바로 요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에서 왔다고. A 델타 T. 자, 따라서 우리는 얘를 식을 정리해서 VI 플러스
A 델타 T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자, 따라서 우리가 이제 T초 후에 T초가 경과한 후에 나중 속도를 알고 싶어. 그러면 요 가속도 기울기에다가 경과한 시간 곱해주고 그 다음에 처음 속도 더해주면은 우리가 나중 속도를 구할 수가 있는 거지.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바로 뭐를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이제 속도 시간 그래프를 얻고 싶잖아.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그러면 우리는 이 델타 V, A 델타 T를 통해서 요 면적을 통해서 속도 시간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자, 따라서 정리를 하자면은 1번 공식은 바로 누구를 얘기를 하냐? 그러면 시간과 가속도 그래프에서 V로 전환하는 방법을 얘기를 해주는 거야. 얘가 바로 뭐니까 델타 V는 A 델타 T니까 가속도 시간 알면은 VT 그래프로 전환하는 것이 바로 1번 공식이 말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2번, 3번을 보면은 이번에는 이제 델타 X를 구하는 게 목적이야. 자, 그러면 이것도 쉽게 구할 수 있어. 왜냐면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마찬가지로 아까 시간 가속도 그래프에서 면적이 바로 속도를 의미했지. 그러면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면적은 누구를 의미할까? 바로 위치를 변위를 얘기하겠지. 얘를 알 수가 있는 거지. 얘를 통해서는 얘를 알 수가 있고 얘의 면적을 통해서는 위치를 알 수가 있지. 왜냐면 속도는 델타 T분의 델타 X니까 그 델타 T에 해당하는 그 면적을 곱해주면은 요 안에 요 넓이를 구하면은 그러면 그 위치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자, 따라서 우리가 요거의 이제 넓이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야 돼. 얘를 사각형 넓이 그 다음에 삼각형 넓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야 돼. 그러면 얘가 이제 T 되고 그리고 얘는 처음 속도 VI 그리고 얘는 나중 속도 VF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먼저 이제 얘의 넓이는 얘에 해당하는 요거 얘 직사각형 먼저 넓이 구해야 되지. 그럼 얘는 바로 얘를 의미하는 거지. VI 델타 T. 그리고 요 삼각형 넓이 이거 있잖아. 그럼 얘는 바로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면 얘를 의미하는 거지. 2분의 1 A 델타 T 제곱. 자, 얘가 VI고 얘가 델타 T니까 VI 델타 T는 나오지. 그지? 그럼 얘의 삼각형 넓이는 델타 V 곱하기 그 다음에 델타 T 그 다음에 나누기 2 이렇게 되지. 자, 그런데 델타 V가 뭐라고? 아까 A 델타 T라고 했지. 따라서 얘는 뭐라고 다시 말을 할 수 있냐면 2분의 A 델타 T 제곱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지. 자, 따라서 삼각형 넓이 2분의 1 델타 T 제곱 그리고 사각형 넓이 얘는 VI 델타 T. 자, 따라서 요거 넓이 다 더해서 누구 나온다? 바로 요 면적 해당하는 거 변위 델타 X 나온다. 이렇게 되지. 자, 그럼 이제 얘 식을 자세히 보면은 얘는 지금 T랑 X를 보면은 지금 T랑 X의 관계를 보면 X는 바로 이 위치 Y가 의미하는 거 있잖아. 얘는 시간에 관해서 2차 함수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자, 따라서 얘는 어떤 식으로 돼야 되냐? 그러면 이러한 식으로 돼야 되는 거지. 2차 함수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마이너스 시간을 보지 않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다시 한번 그려볼게. 얘가 이런 형태로 되는 게 바로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 요 2번을 의미하는 거야. 얘가. 요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3번을 보자. 자, 그러면서 3번은 바로 뭐를 얘기를 하냐? 그러면 얘는 이제 이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가 이렇게 있지. 여기 이렇게. 그러면 이 처음 속도, 나중 속도에 뭐를 찾으라는 뜻이냐면은 중간값을 찾으라는 거야. 2분의 I 플러스 VF는. 따라서 여기 이렇게 중간값, 여기를 찾아서 얘 델타 T 요거를 곱해줘. 얘를 곱해주면은 여기 해당하는 변위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요 위치. 요거. 자, 그러면 왜 얘가 이제 왜 변위랑 같냐? 그러면 왜냐하면은 등 가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요 사각형 넓이 있잖아? 요 사각형 넓이랑 그리고 요 사다리꼴 넓이 있잖아? 얘가 같거든. 왜냐하면은 왜 같냐? 그러면 요 삼각형 넓이랑 요 삼각형 넓이는 같거든. 왜냐면 요 높이 요거 같고 2분의 1 절반한 거니까 얘랑 길이 같고 그리고 얘랑도 길이 같아서 결국 얘랑 요 삼각형 넓이 같기 때문에 따라서 이 사다리꼴 요 넓이 노란색 사다리꼴을 구하든 아니면 이 빨간색 요 검정색 요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든 똑같은 값이 나와. 자, 그래서 2번, 3번은 델타 x 구하는 똑같은 공식인데 다른 방법으로 델타 x를 구한 거야. 하나는 평균값, 중간값을 이용해가지고 변이 구한 거고 하나는 사다리꼴 넓이 구해서 델타 x를 구한 거야. 자, 문제를 보자. 처음에 속도 이제 5m/s로 출발하고 그리고 이제 4m/s 제곱으로 일정하게 가속하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운동이다? 바로 등가속도 운동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등가속도 운동이다 아니다를 판별하려면 이 가속도가 일정하냐 변하지 않냐 아니면 가속도가 계속 일정한 값을 유지하냐 그거를 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정한 값 유지하기 때문에 얘는 등가속도 운동하는 거지.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3초 지나고 난 후 얼마나 빨리 가냐. 그러니까 VF 나중속도 구하는 거고 그리고 얼마나 멀리 가냐 물어보기 때문에 위치 변화, 변위 묻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처음에 5m/s 출발하니까 0초일 때 얘가 5m/s 이렇게 출발할 테고 그리고 등가속도 운동하기 때문에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바로 뭐라고? 기울기가 가속도 이거 기울기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일정해야 된다고. 등가속도. 자, 따라서 얘가 지금 4m/s 제곱의 가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여기서 뭐를 알 수 있냐? 그러면 1초당 속도 변화가 1초당 속도 변화가 얘가 4m/s네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이거를 보고. 자, 그래서 1초 지나면은 얘가 4m/s 빨라질 거고 또 그 다음 1초 지나면 4m/s 또 빨라질 거고 4 그 다음 또 1초 지나면 4m/s 또 빨라질 거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겠지. 그게 바로 무슨 운동이라고?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일정한 운동. 자,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 바로 3초 지났을 때 얘가 이제 여기가 1초 그리고 2초 그 다음에 3초 이때 바로 요거의 속도를 묻고 있는 거지. 여기 얼마?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가속도의 정의에서 봤듯이 1초 지나면 4 빨라지고 그 다음 1초 지나면 4 빨라지고 그 다음 1초 지나면 4 빨라진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뭐를 알 수 있냐면 바로 얘가 1초, 2초, 3초 지났을 때 얘가 속도가 12만큼 더 빨라진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자, 지금 어떻게 했냐? 가속도에다가 가속도 얼마? 4m/s에다가 4m/s 제곱 4m/s 제곱에다가 얼마 곱했어? 경과한 시간 3초 이거를 곱해서 뭐를 구한 거야? 바로 델타 V 속도 변화 속도가 12만큼 증가했네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자, 따라서 이 초당 속도 변화가 4잖아? 그럼 초당 속도 변화에 경과한 시간 하나, 둘, 셋, 3초. 그거를 곱해서 바로 뭐를 구했다고? 속도의 변화를 구할 수가 있다. 초당 속도 변화 곱하기 전체 시간은 바로 총 증가한 속도.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근데 우리가 구하려는 건 바로 뭐라고? 나중 속도라고 해서 속도 변화가 아니라 따라서 우리 나중 속도는 바로 누구를 더해주라고? 처음 속도에다가 플러스 요만큼 증가한 속도의 변화를 더해줘야지 여기가 VI가 5지 그리고 요만큼 속도 변한 게 12지 그걸 해줘야지 지우고 그걸 해줘야지 바로 뭐가 나온다? 나중 속도가 나온다. 따라서 얘는 4 곱하기 3하니까 12m 얘가 VI가 5m/s 5m/s
그다음에 더하기 4 곱하기 3에서 12m/s 더해서 나중 속도 얼마가 나온다? 바로 17m/s 나오네.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래서 한 번만 더 정리할게. 초당 속도 변화, 가속도라고 했지. 거기에다가 전체 경과한 시간 델타 t를 곱해서 그래서 총 증가한 속도 그걸 구해. 그 다음에 처음 속도를 어떻게 해주라고 여기다가 그대로 더해주라고. 더해서 나중 속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지. 그래서 한 번만 정리하면 VI 플러스 A 델타 T. 바로 요게 바로 등 가속도 운동에서 나중 속도 구하는 공식이 되는 거야, 이게. 자, 이번에는 이제 델타 X를 구해볼게. 자, 지금 VT 그래프에서 델타 X가 누구를 의미한다고? 바로 면적을 의미한다고. 얘가 이제 시간과 속도와 이렇게 둘러싸인 요 면적이 바로 뭐가 된다고? 이게 바로 변위가 된다고. 자, 왜 그렇다고 했더라? 바로 속도라는 거는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 위치가 얼마큼 변했냐? 그걸 보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다 이렇게 델타 t를 곱해주면은 바로 변위가 나온다고 했지. 자, 근데 그 변위를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어. 넓이를 구하는 게. 자, 첫 번째부터 보면은 요거 이제 첫 번째 방법이 이 노란색 넓이 구하는 거. 이게 어떻게 했더라? 바로 직사각형 넓이 구하고 그 다음에 삼각형 넓이 구해서 구해주면 되지. 그래서 얘가 지금 여기가 3초 그리고 얘가 처음 속도 5m/s니까 델타 x는 델타 t 3초 그다음에 곱하기 5m/s 이게 얘가 사각형의 넓이지 얘가. 자, 그다음에 이제 삼각형 넓이. 자, 얘가 3초고 아까 얘가 얼마였냐면은 12m/s였어 얘가. 자, 따라서 여기다가 3초 곱하기 12m/s 그다음에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해주면 되지. 자, 그래서 얘 해주면 15m 더하기 이렇게 나누기 해서 18, 26, 13, 18m 해서 33m 되는 거지. 자, 그래서 3초 지나고 난 후에 얘가 얼마나 멀리 갔냐? 그러면 바로 이 면적 33m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한번 식을 정리해보자. 얘가 지금 이제 의미한 게 델타 t 그리고 얘는 아까 처음 속도라고 했지. vi 그 다음에 얘도 델타 t 그 다음에 이 12m/s는 델타 v를 의미했지. 속도의 변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삼각형 넓이니까 곱하기 2분의 1 했고. 자, 그리고 이제 델타 v는 또 뭐를 의미했냐면 아까 델타 v는 a 델타 t라고 했지. 왜냐면 a가 델타 t분의 델타 v니까 델타 v는 a 델타 t지. 자, 그래서 얘를 이제 곱해주면은 vi 델타 t 더하기 2분의 1 a 델타 t 제곱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지. 델타 x 이렇게. 자, 얘는 아까 몇 번 공식이었더라? 자, 얘는 아까 2번 공식이었지. 이거 등가속도 운동할 때 이거 그 위치 변화 구하는 거. 자, 됐지? 자,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이 방법 말고 세 번째 방법으로 델타 x를 구하는 게 있었거든? 그걸 한번 해보자. 자, 아까 여기 나중 속도가 17m/s 나왔고 그 다음에 얘가 여기까지 도달한 게 이제 3초 그랬지. 그리고 처음 속도 5m/s.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이제 그 변이 구하는 다른 방법은 바로 뭐였냐면은 삼각형 더하기 직사각형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바로 여기서 이제 중간값, 이게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의 중간값을 구해서 얘를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된다고 했지. 걔는 왜 성립이 된다고 했냐? 바로 요 넓이랑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등가속도 운동 기울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그게 성립이 되는 거야. 등가속도 운동을 하지 않으면은 요 중간값을 이용해서 요 넓이 구하는 델타 x가 성립이 안 돼. 그래서 항상
조건은 뭐다? 중요한 조건은 바로 등가속도 운동해야 된다. 기울기가 일정해야지만 바로 그걸 이용해서 변이를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등가속도 운동을 하니까 얘는 얘의 넓이를 이제 구해보자. 자, 그러면 얘가 이제 델타 t가 얘가 이제 3초 곱하기 그 다음에 이 중간값 그러면 2분의 처음 속도 15m/s라고 했지? 5m/s 더하기 그 다음에 17m/s 하고 이렇게. 자, 그래서 걔가 이제 얼마가 나오냐면 33m 이렇게 나와. 델타 x. 자, 아까 구한 것이랑 똑같이 일치한다는 거 알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얘는 이제 얘는 델타 t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곱하기 2분의 vi 플러스 vf 이렇게. 자, 그래서 아까 델타 x와 이거의 델타 x 구하는 거의 차이점은 뭐냐면 아까는 우리가 구할 때 a가 필요했어. 가속도가 있어야지만 자, 식을 다시 써줄게. 아까 식이 델타 x는 바로 v0 델타 t 플러스 2분의 1 a 델타 t 제곱 이렇게 됐었지. 자, 그럼 얘는 이제 a가 가속도가 있어야지만 위치 변이를 구할 수가 있는데 얘는 가속도가 없어도 변이를 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지, 이 식은. 대신에 얘는 처음 속도와 낮은 속도 둘 다 알아야지만 풀 수가 있어. 자, 그럼 이제 다음 거도 넘어가 보자.